네,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목요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시장 어땠나요? 미국 1월 CPI 충격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1% 하락하기는 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코스닥. 코스피 대비 2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도체 관련주, 상승 가치주, 성장주들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ADR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코스닥을 봐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2월 6일부터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바닥권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마침 코스닥까지 밸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던 덕분에 저평가된 기업들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고 얘기 드렸죠. 참 AD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거래일 동안 상승 종목 누계를 하락 종목 누계로 나눈 백분율로 표시를 하는데 증권시장 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크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ADR이 120% 이상이면 과열권, ADR이 75% 이하면 바닥권으로 판단하는데 아까 코스닥 ADR이 70%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으로 판단했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징주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제너셈이 있는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이죠. 한국의 ARM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3거래일 만에 플러스 110%나 폭등을 했죠. 그 다음으로는 제너셈이 있고요. 제너셈은 SK하이닉스의 HBM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생산 증설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하이닉스한 기업들을 체크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 제가 2023년 9월 15일에 ARM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날부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강도 긴축 여파 등으로 얼어붙었던 IPO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평가를 드렸었는데요. 최근 ARM이 단 3일 만에 플러스 110%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아까 한국의 ARM 어디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죠. 9월 15일에 실제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드린 적이 있고요. 한국에도 ARM이 있다면 그것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렸었고 자율주행 레벨 5를 위해서는 고사양 NPU가 필수인데 오픈엣지 테크가 이 분야의 선두주자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 대비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다음으로 1월 22일에 도 칩렛, CXL, 맞춤형 칩 관련 기업군들 브리핑 드리면서 역시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언급드렸고 실제 당시 24,400원 근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지밴드 밑에 있고 흐름 괜찮아서 기술적 분석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훌륭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31,900원에 위치해 있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렸던 21,750원으로부터는 플러스 45%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만약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23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분할 익절 권유 드렸을 텐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훌륭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에이직 관련주들 알아볼까요? 역시나 12월 말부터 이야기 드린 부분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브리핑 드렸었죠. 에이직 특정 분야에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반도체. 쉽게 풀어 일반 반도체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에이직은 한 가지 일을 아주 잘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처리에 특화된 에이직은 범용 반도체보다 AI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1월 2일에 이 키워드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재배포하면서 복습 강조드렸었습니다. 동시에 또 1월 2일에 자료가 나갔죠. ARM의 목표 주가가 상향되었는데 이 시사점이 무엇이냐? 온디바이스 AI 모멘텀과 에이직 확장으로 맞춤형 칩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것에 기인한다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직 투자를 할 때 고려돼야 할 사양 그리고 관련 기업군들 참고하시라고 자료 배포 드렸었고 관련 기업군들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가온칩스가 ARM의 공식 파트너사이고 AD 테크놀로지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2.5D 패키징을 지원하는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 기업.
에이징랜드는 국내 유일의 TSMC 공급망이라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었고 1월 2일 가온칩스 1봉을 설명드리면서 신고가 갱신했다. 좌측에 악성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깔끔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점점 성장하고 영업이익 점점 성장하고 순이익, 주당 순이익 마찬가지로 성장한다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실제 가온칩스는 브리핑 드린 시점으로부터 플러스 7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신규 진입을 해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지나간 종목들 이야기만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2월 13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도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들이나 최근에 흐름 좋은 종목들 브리핑 드리면서 HPSP 1봉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다음날 HPSP 플러스 27% 상승하면서 아주 훌륭한 모습 보여주었네요. 참고로 HPSP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플러스 40%가 넘는 기업으로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렸던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늘 기회는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HPSP 같은 경우는 분석 드리자마자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꽤나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시간이 되는데 그 기회비용을 아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 후에 눌림, 그리고 눌림 구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흐름을 못 버티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 모멘텀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의 비중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지 혹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딱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신다면 내가 AI 반도체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손실이 날 확률은 극히 적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날 확률이 높으니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된다. 만약에 반도체가 없다면 말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근거는 역시나 과거 닷컴 버블, 비트코인 버블이나 차이나 버블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직 AI 버블은 갓 태어난 수준에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이 오더라도 이 AI라는 혁명은 앞으로 최소 10년, 적어도 5년은 리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부터 이미 시작된 새롭고 큰 파도, 우리는 6차 혁신 슈퍼사이클에 진입해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 로봇, 사물 인터넷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실제 구독자님들은 엔비디아 20배나 상승을 했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플러스 50%, 그 외에는 엔캠 플러스 260%, 한미반도체 170%, 로봇 쪽에서는 최근에 시세가 좋았던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액수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인 예수금이 다 다르실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훌륭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지, 얼마나 올바른 길을 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이 아마 신규 진입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1차, 2차, 3차 나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렸었는데요. 1차 실제 다 하죠. 75,200원으로부터는 무려 플러스 9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를 가지신 분들보다 아직 진입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실 테고 시세의 끝은 결국에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려들면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 매도 시점은 다가오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신규 진입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과거 14만원이 강성 저항으로 1차, 2차, 3차 3번이나 주가 상승을 저지했던 변곡점이었는데 해당 구간을 갭상승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만들어 주었죠. 그렇다면 이 구간 다시 지지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14만원 초반대에 지지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15만원대 만약에 돌파해 준다면 다시 지지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증권사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7만원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 주황 색깔 외부 추세선 보이시나요? 이 추세선 안에서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덕분에 다시 한번 내려와 준다면 우리들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신규 매수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시간은 있으니까 천천히 AI 반도체 위주로 저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도 본질은 마찬가지죠. 글로벌 주도 업종, 여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국가, 업종을 리드하는 기업들을 찾고 직접 투자하면서 구독자님들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돕겠습니다. 우리들의 성공 비법은 올바른 일을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공은 불가피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관심 업종은 미국 주요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리더 기업들, 저 PBR 수급 집중 기업들, 반도체 우량 실적 보여주는 기업, HBM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AI 칩 관련 기업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